네, 이국빈 한성대 교수님과 ESG 경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일부 들으시고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 ESG 경영이 꼭 필요하다. 뭐 정리를 좀 해주셨기 있기 때문에 뭐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신용평가에서 기업은 나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의 위험이 적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ESG나 감사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이거를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또 제가 좀 약간 학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궁금해요. 자기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 자기 자본 비용이 뭡니까? 어, 일단 뭐 제가 연구한 걸 회계 전공이시잖아요. 원래. 많이 보신 것 네. 같은데요. 네. 일단 이것 또한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본 비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은 이제 자본 조달을 받는데요. 자본 조달을 받는 이제 주체가 채권자와 주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자본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뭐다 아시겠지만 돈을 이제 자본을 빌려주면서 제공하면서 받아야 되는 수익률,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요것들을 할 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본 비용만큼의 수익률은 창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말씀하신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소한 기업들은 그 정도의 비용은 즉 수익률은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연구들이 기업의 어쨌든 사회적 책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나 자기 자본 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또 앞에서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사회적 책임 변수 측정이 상이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업별 ESG 점수를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로 구분해서 각각의 세부 활동 점수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기업의 어떤 영역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했을 때와 이에 대한 정보가 금방 말씀드렸던 자본 비용, 그중에서도 자기 자본 비용의 결정 요인인지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연구들을 보니까 사회적 책임 수행이 기업 가치하고 자기 자본 비용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세부 사항으로 다 쪼개서 한번 살펴보셨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왜 ESG 주제를 삼자고 우리 작가님들이랑 우리 그 제작진에 말씀드렸냐면 다들 ESG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얘기만 해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ESG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런 연구하시면서 특히 이거 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G 활동이 실제로 자본 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거니까 요즘에 ESG 채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SG 활동을 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따져본 건데 뭐 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네. 감소해야 되는 것이 네, 가장 그렇지. 큰 그게 특징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또 ESG는 또 ESG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비용을 수반한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결국은 이제 살펴보면 ESG 등급,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이제 그 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차기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자기 자본 비용이 일관성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석님 다시 설명해 보면 아까 제가 자기 자본 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즉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감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점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단기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하거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ESG 활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예.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에 가보면 이 정보가 반영이 돼서 자기 자본 비용이 감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ESG뿐만 아니라 S에서도 이 S 점수가 높은 기업이 앞선 결과와 이와 같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기에 자기 자본 비용은 조금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증가하면서 이제 살펴봤지만 또 차기가 되고 차차기가 되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일 경우에 단기에는 점수가 좀 자기 자본 비용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차기로 가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는 회사들의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의 자기 자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셨더니 단기에는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환경 뭐 예방 시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돈이 네. 들어가는 거고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도 하려면 또 거기도 또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단기에는 그래서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비용이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네. 차차기로 갈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예, 네. 그러니까 예. 당장에는 지금 효과를 뭐 있다, 뭐 비용이 덜 들어갔다 얘기할 수 없지만 미래는 확실하게 있다고 보이는 그러니까 건가요?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본을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많이 수익이 났다고 해도 그죠. 요구하는 수익률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제 이 기업은 잘하는 기업이고 네. 그러면 그 성과가 많이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구하는 네.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는 데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고수익, 예, 고위험 이런 네, 그렇죠. 것처럼 네. 예, 주주나 입장에서는 적은 수익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을 얻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ESG를 활동을 잘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좀 나는 이 정도만 받으면 돼라고 하고 나머지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는 기업이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지배구조가 바로 이제 요즘에 이 하도 저 SM 맞습니다. 경영권 문제를 얘기가 돼서 하는데 지배구조가 좋아질수록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기업일수록 주주들이나 요구하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저는 역시 모든 ESG 경영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신용 있고 지배구조 좋으면 그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뭐 투기성 기업에 투자해서 10% 이자 받는 것보다 안정된 기업에 투자해서 한 3% 정도 받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랑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제 끝난 드라마 대행사 프로그램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뭐 대행사라는 걸 떠나서 그 기업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뭐랄까 암투, 뭐 네. 경영권 분쟁 다 들어가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그 많은 주주들은 지배구조가 제대로 되는 회사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배구조가 어쨌든 높은 예. 점수를 받을수록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환경도 그렇고 사회적 기여도 그렇지만 지배구조가 안정되는 회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는 아직 연구는 네. 해보지 않았지만 네네. 기업들이 ESG 중에 어디에 이제 사실은 G에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E나 S에 조금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G를 조금 이렇게 상쇄시키는 낮은 점수를 상쇄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좀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럼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발휘가 안 되니까 빨리 환경하고 사회적 기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뭐 저는 뭐 아직 연구를 안 해봤지만 사회적 현상이 네, 네. 뭐 그럴 수 있다. 사회적 현상이니까요. 그 연구는 이제 오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 연구가 좀 차별성을 가지는 건 좀 뭐 있나요? 제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교수님들이 그러셔요. 이 연구의 차별성이 뭡니까? 당신이 논문 쓰는데 이 차별성이 뭡니까? 네. 그러시거든요. 이 차별성이 뭡니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여러 논문을 하지만 네. 앞에서 ESG에 대한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ESG 등급에 대한 어떤 뭐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등급으로 보통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개별 기업의 점수를 조금 받아서 활용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어쨌든 기업별로 살펴보는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를 기존의 선행 연구보다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적 책임 수행이 기업 가치나 자기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즉 사회적 책임 변수 측정이 상이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ES 점수를 통해서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세부 활동 점수를 활용해서 기업의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을 잘 수행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가 자본 비용의 결정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것이 제일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 세분화했다. 세분화했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동안에 이제 두루뭉술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다 그죠? 보니까 뭐 등급이라는 게 딱 그냥 예. 뭐 어느 등급에 해당하면 예,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의 그 등급마다 들어가는 예.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의 차이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도 같은 A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A 학점 주면은 90점서부터 95점, 네, 94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이니까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냥 A라고 해서 다 94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A인데도 91점짜리 A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하, 그렇군요. 기업들이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ESG 경영하시면서 꼼수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임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하셔갖고 문제가 뭐가 있냐 다 살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말 ESG 경영을 하면서 그냥 이거를 보여주기 경영이나 아니면 뭐 위험을 피해가기 이제 단순하게 지금 뭐 경영 트렌드라서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좀 제가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많이 연구 내용을 좀 보면서 다 그 학회지에 올라가고 막 이런 KCI인가요? 거기 등재되고 막 네. 이런 논문들에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연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연구, 특히 저는 ESG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뭐 계속 ESG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많은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이 됐던 내용이 여러 ESG 중에서도 또 뭐 E도 있겠지만 또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쵸, 보니까 국내외의 어떠한 그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사 연구 또 국내외 기업의 이제 그 환경 사회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요것들이 이제 공시를 하고 어떤 규범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ESG와 관련된 모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ESG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또 이게 이제 법으로 된다 보니까 법제 개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보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사회공헌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SK 같은 데가 사회공헌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사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이제 사원들이 좀 느끼는 가치에 대한 부분도 좀 연구가 돼야 된다. 직원의 입장에서 직원들. 저는 이제 기업의 그렇죠. 입장에서만은 예. 아니라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있지만 즉 금전적인 보상의 어떤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느낌 또 이게 결국은 사회적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미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직원들이 협업을 해서 이런 요즘에 협업이 또 이슈인데 이런 협업을 강화해서 어쨌든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나 관련해서 여러 공시를 하고 있지만 ESG도 이제 공시가 될 거거든요. 이런 관련된 공시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어쨌든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직원 관점에서 ESG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점에서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직원들 그 참여율이나 뭐 이 평가가 높은 기업이 더 ESG 평가가 높았다,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ESG 평가 지수가 높음과 동시에 네. 이제 이게 높다라는 거는 경영진의 의지가 높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경영진 의지가 높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 경영진이 ESG 어떤 활동에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 평가가 높은 경우에 ESG 평가 지수가 높은 기업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ESG 경영을 실천해 낸 기업 대비 경영진의 강력한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참여도 플러스 직원들이 거기에 또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 오히려 더 높았다. 네, 더 높은 수익률을 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집에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만 혼자 청소하시면 안 되고 자식들도 가족들이 네. 우리 집을 다 깨끗이 해야 돼. 좋은 맘 갖고 하면 예, 적절히 비유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깨끗해지는 그런 건데 아버지 엄마만 치우면 애들은 계속 널브러져 놓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 상황인 예, 것 같아요. 같이 예. 수용성을 높여가는 부분이 많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앞에서 해야 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거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ESG 경영이 트렌드 저는 이게 경영도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트렌드라고 했는데 ESG가 실제로 독일에서 시작됐나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해외에서 시작된 시작된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경영 트렌드라기보다는 자리 잡을까요? 이미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좀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입장 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어쨌든 원활한 자금 조달 또 투자 또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즉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이제 재무적 경영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SG 경영을 좀 비중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ESG의 모든 요소가 투자자와 어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탈탄소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공급망, 즉 공급해주는 기업에 더욱 까다로운 어떠한 환경 규정이 요구되고 있고 또 추가 추적 가능하고 또 살펴보면 투명한 어떤 공급망 공개로 인해서 협력사의 ESG가 좀 기업의 어떤 ESG의 생태계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즉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많이 상대를 하고 있는데 즉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주요 기업이 ESG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급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충실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또 여기 사실은 뭐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도 ESG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거 의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구조에서 보면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탄소 중립 네. 이걸 그건 원년으로 작년에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KESG라는 네. 어떤 가이드라인도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공공의 또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네.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거 잘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나 저 지방자치단체 그런 행정기관 같은 경우 ESG라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은 이해가 돼요. 네. 사회공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배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던져보면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선출직인데 네. 지배구조가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지배구조를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인권 경영을 잘한다든지 예. 윤리 경영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죠. 예, 갑질 이런 부분들이 하지 않고 이게 민간에서만 갑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이 더 갑질을 못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방지법 처벌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뭐 그 기업의 직원이 저 너무 윗사람이 괴롭혀서 마음휴가 좀 쓰겠어요 하고 딱 신청을 했더니만 바로 담당 임원이 쫓아오셔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ESG 경영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에 이제 다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나 기업, 모든 영역에서 뭐 준비해야 될 것, 또 던져주는 의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금방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 연구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어쨌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ESG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은 어쨌든 기존의 어떤 컴플레이언스 또 예.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통합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역량을 쌓아야 하고 특히 이제 ESG 워싱 또 공무망 관리에 이제 초점을 좀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자별 니즈와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고 또 기후 변화 체제에 이제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서 기업의 어떤 정확한 언어로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 체계를 갖추어서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리해 보면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반드시 보고와 피드백 체계를 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한성대 이묵빈 교수님 모시고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치의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